반갑습니다. 저는 TRC 코리아의 강남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굉장히 큰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되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야, 러시아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에서 러시아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담이 심히 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보시고 그래도 한 번쯤 도전할 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들 수 있게끔 열심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상무님께서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이제 외교 관계가 맺어진 지가 이제 30년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러시아하고 인연이 된 게 지금 28년하고 한 몇 개월 더 됐습니다. 그래서 91년 3월에 러시아에 들어가서 공부도 좀 하고 일도 좀 하고 등등등 해서 이렇게 쭉 지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 개인적인 사건 사고라기보다도 러시아 전체에 대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저도 같이 성장도 해보고 또 최근에는 제가 이제 회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실패라기보다 좀 침체의 국면을 가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겪어온 것들을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게 되면은 비즈니스 환경, 그 다음에 유형, 무역 실무,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잘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저희 회사는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 무역 쪽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지표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끼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98년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었었죠. 이 외환위기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제가 이제 모 기업에서 나가서 주재를 하고 있다가 이 지점을 문을 닫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이 러시아가 사실 이거보다 또 좀 전에 91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식료품 가게에 우유가 없어가지고 줄을 서 있을 정도로 혹시 그런 거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시네요. 잘 모르시던데 연세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알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로 식료품 가게에 우유가 없어가지고 줄을 섰고 달걀도 없어가지고 줄을 섰거든요.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은 그렇게 힘든 때에도 이렇게 버텨왔는데 이 정도 갖고 우리가 못 버티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98년의 시기를 지나고 또 한 번의 더 위기가 왔죠. 2008년.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90%? 대부분 아시겠죠? 폐업 정리 90% 세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어보고 좀 안 되죠, 제가. 그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는데 사실 이때하고 이때가 러시아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됐지만은 한국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대기업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사실은 해외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탈출을 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우리 기업들은 좀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별로 할 일이 없으니 거기서 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 공헌을. 그리고서 지나오다 보니까 러시아의 소비자들이 괜찮네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업들이 그래서 많은 걸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S모 기업이나 L모 그룹이 세계에서 그렇게 크게 선전을 하기 전에 러시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9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014년이 또 됐거든요. 제가 이때는 그렇게 별로 충격 안 받고 버텨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때는 무척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큰 충격이 아니고 막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제 회사가. 죽었구나. 이제는 버틸 길이 없다.
하지만 근근히 버텨보니까 또 살아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매우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때 러시아가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까 그 지표들에서 계속 보여준 것처럼 땅 팔아가지고 땅 파서 먹고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정신을 바짝 들고 자,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고 스스로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크게 바뀌게 되죠. 그때 바로 나오는 것들이 자, 우리는 제조업을 만들어야만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수입 대체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진짜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부처에서 메이드 인 러시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산업 분야 2만 5천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수입 의존도를 50에서 60%까지 줄여내겠다. 내년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곳마다 만나는 기관마다 모두가 현지화, 로컬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조선해양 쪽에 장비들을 이제 수출을 하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조선 경기가 최근 들어가지고 막 살아나고 있는데 사실 LNG 쪽만 조금 살아나고 있지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좀 침체돼 있습니다. 이 조선이 살아나야 이제 조선에 들어가는 배에 들어가는 장비들도 이렇게 좀 활력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수출 좀 하라고 저희가 인콰리를 막 줘요. 러시아에서 발굴한 자 견적 좀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움직이질 않아요. 기업들이.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바위 만나가 이렇게 던져드리는데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고. 왜 안 할까요? 그때 작년까지만 해도 조선 경기가 엄청 안 좋아가지고 그 기자재 기업들이 부도를 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울산이 막 죽느니 거제가 죽느니 이런 소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대응할 능력이 안 되든지 아니면 이제 힘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바이오는 달라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파는 사람은 안 판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들이 러시아하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달라는데 이 기업들이 한국의 조선소들하고만 비즈니스를 해봤지 해외에 있는 뭐 설계사무소라든지 조선소하고 일을 안 해봤으니까 이 견적 요청 들어오는 요청서 자체가 조선소에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주는 거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주는 거예요. 담당자는 일이 또 많아지니까 돌아서 버리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견적 요청 들어오면은 일주일 내로 완벽하게 제안서, 기술 사양까지 어느 나라 말로 영어로 아니요 러시아로 던져주는 거예요. 제가 1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그 조선해양 기자재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겠다.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완전히 잊혀지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러시아는 물건을 기자재를 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자재를 러시아 내에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갖고 오려는데 좀 미심쩍스럽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국에다 러브콜을 계속 합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은 그냥 팔고만 싶어 해요. 뭔가를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아주 발빠르게 가가지고 협력을 하죠. 요 또한 내면을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면은 현지화한다 그러니까 현지 공장 세워야 되는 줄 알아요. 공장 안 세워도 되거든요. 중국처럼 우리
그 한국의 기자재 기업들 중국 가가지고 공장 세워놓고 기술 주고 막 해가지고 뭐 했다가 갑자기 공장 그냥 두고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 때문에 아마도 두려워서 그런 현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뛰는 러시아 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꺼내기가 참 부끄러운데요. 워낙 지표가 안 좋은 모습들을 봐가지고 그래서 저도 어디선가 봤더니 1.2에서 1.8% 이렇게 성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긍정적인 걸로 보고 싶은데 한국에서 신북방 정책 해가지고 뭐 나인브릿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신동방 정책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 코드를 맞춰서 동방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티브 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저 위에 뭐 하나 써 있죠? 저게 제가 쓴 책인데 마치신 분한테 제가 서명해가지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네요. 저자들도 책을 사거든요. 70% 정가에 30% 할인된 가격에. 이게 투기꾼이라는 건데 왜 무역 비즈니스 앞에 투기꾼을 갖다 놨나 정말 궁금하시죠? 91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식료품 가게 같은 우유가 없어요. 그때 등장한 이야기가 스피큘리안트입니다. 투기꾼. 그러니까 그전에는 소련 시절에는 계획에 의해서 생산되고 계획에 의해서 분배돼가지고 소비가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사서 모아놓고 비싸게 되파는 사람들을 이제 투기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도 저는 트레이더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가지고 이쪽에 사가지고 저쪽에 가서 파는데 요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더, 에이전트, 브로커 이런 단어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쪽에서. 그런데 저희하고 거래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편하다고 아예 그 관리를 저희 회사에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냥 메일로 이거 오더할 테니까 정리해줘 그러면은 납기 관리 다 해주고 생산 관리, 납기 관리, 그 다음에 물건 실어다가 배 띄워가지고 그 집 공장까지 공장에 도어 투 도어로 탁 갖다 주고 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루블로 쏴 그래가지고 쫙 들어오고 이러니까 손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트레이더가 무역을 하는 사람이 단지 브릿지 역할만 할 거냐 아니면 진짜로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내가 책임지고 해줄 거냐 거기다가 양쪽에 그 생산자하고 이 소비자 사이에 관계에 있어가지고 각자의 책임질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끔 컨트롤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 등등등등을 같이 해주게 되면은 매우 좋은 그런 트레이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 기업들이 엔드 유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질적 이렇게 거래 관계를 갖는 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입상이라든지 딜러 디스트리뷰터들하고 같이 초기에는 움직이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완제품 수출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이렇게 좀 현지 로컬 콘텐츠를 뭔가 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완제품보다는 부품 베이스로 또는 원료 또는 OEM 방식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접근되어질 수 있고 좀 더 파트너십으로 사고 파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런 좀 더 이렇게 협력 관계를 가져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기술 사업 하면은 저도 이제 회사 다니다가 처음 나와가지고 사업할 때 제일 먼저 기술 사업을 했는데요. 정말 힘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기술 사업이. 그래서 러시아는 머리, 원천 기술, 한국은 손, 발, 그래서 생산 기술. 이 고전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주요 트렌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대체 프로그램, 현지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이 큰 그림에서는 이런 것들이 맞겠지만은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는 좀 더 이런 어떤 장비 쪽이라 그러면은 설치, 시운전, 유지, 보수하는데도 기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비가 나가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술을 이전해줘가지고 현지에서 설치, 시운전,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현지에 나가서 다 그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파견돼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가격에 얹어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힘든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현지에서 조립을 할 수 있게 또는 완전히 넉다운 해가지고 로컬 콘텐츠를 더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사업 쪽에서 보게 되면은 기술 도입을 이제 인바운드 쪽으로 한국으로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면은 원천 기술을 들여오는 거는 아무래도 대기업 쪽에서 하는 것이 되겠죠. 반면에 이런 트렌드도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좀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또는 러시아 쪽에서 개발은 되었는데 상용화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제품화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나타나고요. 기술 수출 보게 되면은 현대차, 기아차 나가가지고 생산 라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1, 2차 벤더들도 나가 있고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또는 중소기업들이라면은 현지에서 조립 기술을 넘겨가지고 우리가 유니트별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현지화 이러한 기술 협력 사업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지화라고 하는 것을 꼭 공장을 세워서 뭘 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단계별로 먼저 조립, 설치, 시운전, 유지, 보수하는 부분을 그쪽 로컬 콘텐츠로 넘겨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큰 유니트별로 보내고 현지에서 조립하고 나머지 설치, 시운전, 유지, 보수로 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간다 그러면은 좋은 사업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조달 사업이 있는데요. 한 60조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달청에서 매년 5월인가요? 4월에 있나요? 4월 3일부터 5월 사이 올해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했는데 한국 기업들 이렇게 모셔다가 그 조달 전시에 참가를 해가지고 상담회를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투명해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여기 잠깐 보시면 치스데이에 자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클린 퍼치싱, 조달,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문화에 좀 상관습에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은 쭉 이렇게 한 20여 년 해온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우리 쪽에 많이 친화적으로 되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이 플랫폼입니다.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고, 요거를 이제 러시아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서 보겠냐 그랬는데, 그 크롬 브라우저 보시게 되면 요 주소를, 여기 있는 주소를 거기다 쳐가지고, 거기다 써 넣으셔가지고, 브라우저로 해서 자동 번역시키면 영어로 좀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정보들은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고 내가 이 취급하는 아이템이 어떤 것이고, 그 아이템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입찰 정보가, 입찰 공고가 뜨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검토해 보시도록 하시고, 조달 사업 쪽에 이제 이런 그런 그 전잡 입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분야별로 그 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금융 분야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유통망 지출인데요. 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을 제가 맡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가볍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유통망 같은 경우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제 화장품을 K뷰티에서 화장품을 좀 띄워들었다가 요거는 제가
28년하고 3개월차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돈을 떼어봤습니다. 아, 참. 그분이 아유, 참 대단하시지. 28년 동안 돈을 한 번도 떼본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아직 포기를 안 했으니까 진행 중이니까 결론은 안 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7천만 원 정도 안 주시더라고요. 또 누가 소개시켜주냐면 굉장히 중요한 분이 소개를 시켜줘서 자기 친구라고. 아, 참. 유통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 유통을 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모라토리엄 때도, 금융위기 때도,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쭉 진행되면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믿고 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엑스 리테일 그룹이 그 유명한 삐쪼르슈카라든지 비레크로스톡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전역에 한 13,000개 정도 이렇게 그 매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가장 큰 그룹일 거로 생각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유통을 생각하기에는 제조,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누군가 디스트리뷰션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형 유통망 등등해서 도매, 소매로 가게 되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유통 내에 요쪽에 있는 저희 친구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자주 듣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는데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 러시아 레드 마피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건 내가 잘 알지. 아니, 잘 모르지 그랬죠.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갑자기 앞에 레드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바뀌었나? 예, 유통 마피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 잘 팔리면은, 자, 그러면은 굉장히 혹독한 납품 조건을 걸어가지고 계속해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걸 인수를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 모든 요 과정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쪽에서 이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든 집들이 거의 이 대형 유통망들이 그러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좋은 화장품, 중소기업 제품을 가지고 러시아의 대형 유통망을 갖고 있는 곳에 가서 거래를 좀 합시다 했더니, 와, 우리가 공급하는 것에서 리테일 되는 가격을 또 보니까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조하시는 분이 갖다 줘도 그 가격을 못 맞추는 거죠. 이 차이가 10배에서 20배 물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유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아, 저기 들어갈 때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처음부터 어떤 대형 유통망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런 유통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처럼 그보다 더한 그러한 구조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야, 그러지 말자. 요즘 인터넷 쇼핑도 있고 인터넷몰도 많이 있으니 먼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브랜드 파워를 좀 올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 그런 전략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자, 그렇게 조금씩 가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고 또 그걸 통해서 이 유통망들도 그래? 그럼 니들도 한번 들어와봐 하면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무역 실무로 들어가는데요. 시장조사.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장조사로 우리가. 그래서 항목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개요, 시장 분석, 타깃 시장, 고객 평가 등등등등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제 해외 민간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년 차 정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좀 이실직고 하면은 시장조사 자체를 좀 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냥 이 수출하는데 현지에서 마케팅하고 영업하는 쪽에 좀 치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그 시장조사한 보고서 자체가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형식적에 치우쳤는데 사실은 이 뒤쪽에 영업하고 마케팅하는 것이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성공 확률 보면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아이템 아마 2개 정도
100개 성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 2개 하는 것들이 이제 크게 대박을 치는 경우도 많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러시아 쪽에 중요한 거는 바로 고객 리스트, 주요 고객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그냥 확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구매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직통전화번호는 몇 번인지, 그 사람의 개인, 그러니까 회사 메일 주소는, 개인 메일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나오게끔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 조사를 해주는 곳이 있다면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하는 기관이든 기업이든 가서 전화로라도 어떤 사전 인터뷰 콜을 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죠. 저희 회사 러시아 직원들이 가장 어렵게 하는 이 업무가 뭐냐면은 콜드콜입니다. 아주 콜드워가 아니고 콜드콜. 춥죠, 싸늘합니다. 그냥 회사에, 러시아 기업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 이런 곳인데 우리 좀 협력을 하고 싶은데 담당자 좀 바꿔주세요.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 안 바꿔줘요. 담당자 찾아 들어가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네이티브가, 영어가 아니고 네이티브가. 그 전에 물론 러시아로 된 카탈로그 보내고 다 해도 안 바꿔줘요.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모스크바, 서울 벤지리처럼 잘 안 바꿔줘요. 상트, 그래도 좀 사람들이 역사적인 도시가 돼서 좀 잘 챙겨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시회나 이런 곳 갔을 때 명함 챙기는 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받았다고, 담당자까지 받았다, 메일 주소 받았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직원이든 동료시든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분이 있다라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가 잘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아니고 진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일 보내고 한다고 해서 한번 좀 봐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영어로 해서 접근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생각하시고 해결 방법을 꼭 찾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시장 조사를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받는데 큰 돈은 아니고 곱하기 20 하고서 조금 빼면은 그 현지화, 우리나라 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발굴. 우리나라 네이버와 같은 그러한 현지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얀덱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제가 한번 툭 하고 쳐봤어요. 영어로. 코리안 코스메틱스 쳐봤더니 주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인터넷 샵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코리안 코스메틱스 프롬 코리아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가지고. 생필품이라든지 일반 소비재 이런 것들은 이걸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런 로스펌.ru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바이오를 발굴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컨설팅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셔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또 이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지고도 발굴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전시회 그다음에 무슨 개척단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저희 회사에도 그런 요청을 해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쪽으로 좀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고사를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 뭐 굉장히 많은 중앙정부 뭐 이런 데서 많은 그런 시장 개척단을 운영을 하고 전시회도 가고 그러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큰 성과를 봤다 이런 경우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요번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러시아에서 공작기 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같이 나갔는데 거기에는 어떤 아이템이 있었냐면은 그 감속기 기계들 돌아가면 모터가 돌아가면 좀 속도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천천히 돌아갈 테니까 감속기를 하는데 그 아이템 자체가 저희 회사에서 그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했냐면은 한 1년 정도 저희가 마케팅하고 영업을 실질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 놓고 자, 전시회 그쪽도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생산하시는 기업하고 뭐 다른 곳들도 나갔고요. 그래서 나가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제 첫 출근을 했더라고요. 저희 직원이. 그러니까 뭐 상담 일지하고 명함을 갖고 왔다. 이 정도 갖고 왔더라고요. 이 정도.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시려고요? 이거를. 러시아 명함도 있고 영어 명함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시회 가시거나 무슨 개척단 가시거나 1년 정도 미리 가서 마케팅도 하고 뭐 준비를 해놓고 해서 가시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셔가지고 처음 만나서 명함 주고받고 제품 설명하고 고맙다 그러고 돌아서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곳에 가실 때 미리 좀 프리마케팅을 좀 하고 가셔야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장도 조사를 하시고 잠재 바이어도 발굴하고 또 마케팅도 하시고 자 카탈로그 제공부터 러시아로 하고 사양 제공하고 가격 협상 현장 미팅 약속 이 정도까지 하고서 가서 만난다고 하면은 미리 그 현장에서 명함 주고받고 제품 설명하고 이것이 아니고 가격 협상을 하거나 뭔가가 다른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복장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기절을 3번을 했어요. 러시아 가가지고. 물론 장비 때문인데 요즘은 러시아 사람들이 같이 뭐 만나가지고 처음 만나서 뭐 2번 만나서 술 먹자고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옛날처럼 뭐 보드카 막 마시고 뭐 그런 게 안 는데 한 번은 작년 동방포럼 때 갔어요. 가가지고 러시아의 모 기업하고 한국의 모 기관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 이제 서명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축하한다고 선상 파티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배에 탔습니다. 배에 탔더니 킹크랩, 블라디보스토크 킹크랩 막 해가지고 해물로 쫙, 보드카 쫙. 얼마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으면은 손님 대접, 원래 손님 대접을 잘합니다만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멀미를 좀 하니까 배 타가지고 막 통역도 하고 뭐 그랬는데 에랑 우리도 술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러시아 쪽 파트너 사장님이 자기가 함장이었대요. 뭐죠? 잠수함. 그러더니 딱 물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태평양. 그랬더니 우리 쪽에 계신 분이 이분은 또 배 항해사셨어요. 확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 뛰어 들어가니까 이분이 대장님인데 밑에 있는 애들이 다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뛰어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예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뒤에 또 해병대 출신이 있더라고. 뒤에서 살살 밀어서 탈출시켰고 왔는데 이때 한번 기절을 했습니다. 왜? 지표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매우 협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같은 아이템으로 지난번 2주 전에 제가 러시아 갔다 왔는데 똑같아요. 갔더니 처음 만났어요. 저 그 사장님을. 근데 이제 저 임원은 만났지만은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7명이에요. 저 혼자고. 아주 옛날 90년대 중반에 제가 어디 연구소 같은 데 가면은 진짜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거든요. 소장님들부터 해가지고 연구소에 연세 드신 분들 뭐 아카데미션 이런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브리핑 해주고 그거 끝나면 옆에서 술 먹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7분이 나와가지고 다 1대1로 멘트. 그러더니 사장님이 직접 그 공장 견학시켜 주시고 그 점심 먹으러 공장 내 이제 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날 뒤로 2개 미팅이 더 있었어요. 제가 다 망그러졌습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해서 이 전시회나 개척단을 가신다 그러면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물류는 뒤에 또 어디 잘하시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히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배 띄워가지고 블라디보스톡 가서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거가 저희 물류회사 아니죠 무역회사지만은 이 우리 바이어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도화로 택배 서비스 해주시지 컨테이너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보통 물류회사가 뒤에서 하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김익준 대표가 안 보이시는데 어디? 아무튼 저희가 FOB 가격 100불로 띄우면은 약 한 145불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잘 가져가면은 132불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현지 도착가, DDP 프라이스가.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루블화로 결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된 거는 한국 물류회사하고 한 게 아니고 러시아 물류회사, 국동에 있는 물류회사하고 이렇게 조연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놓은 겁니다. 러시아에도 있고 이렇게 그 통관 전문 협력사를 운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러시아의 그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바이어들은 사실 이런 물류 쪽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안 해봤고 수입을. 그래서 가격을 우리가 제시해 줄 때 FOB 가격 얼마 하고 전화 놓으면은 우리 바이어가 현지에서 무슨 그 수입상이나 디스트리뷰터를 하고 사는 가격하고 현지에서 우리가 제시해주는 가격하고 매칭을 시켜서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한국의 물류회사든 어디를 통해 가지고 현지 도착가를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 견적을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우리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라, 고객이 원하는 걸 파악해라 라는 것보다도 조금 고객이 느끼고 있는 고통이 뭔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계속 막 졸린데 눈 뜨고 있는 고통이 뭔지 알면 제가 좀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안 되는군요. 역시.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이 고객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게 뭔지, 러시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 뭐고 원하는 게 뭔데 거기에 지금 목에 딱 걸려있는 게 뭔지를 해결해 준다 그러면은 아마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고 또다시 보드카를 먹자고 저를 기절시킬 것 같습니다. 자, 수출 유망 품목은 어디나 뭐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보일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의료기, 영상 의료기기, 그 다음에 공작기계 및 부품, 그리고 지금 해양하고 이제 조선 쪽에 있는 그런 어떤 배,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 부분은 요 두 분야가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하는 거가 있고, 요 분야는 사실은 이제 AS 품목이 아니고 OEM 품목, 자동차에서 들어가는 거를 계속해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 품목 쪽에 가게 되면은 자동차 품목 쪽은 굉장히 좀 터프한 것 같아요. 러시아 기업들도 브랜드를 코리안 파츠 해가지고 그런 회사 이름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도 있고 상당히 터프하고, 그다음 모비스하고 관계도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쪽 완제품 쪽으로 움직여 보니 이미 많은 기업들이 현지와 독점 이런 거래 관계를 갖고 있거나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부품 쪽으로 와가지고 AS 부품이든 이쪽은 괜찮습니다. AS 부품이든 현지에서 제작을 하는데 필요로 한 그런 어떤 OEM 부품이든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수요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에서 현지화 프로그램, 그러니까 수입 대체 프로그램과 국산화 정책을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 굉장히 큰 메리트이 있을 겁니다. 이쪽 공작기계 쪽에 부품을 어디서 주로 많이 가져가냐면은 대만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대응을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좀 너무 못한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가격 경쟁 면에 있어서도 좀 많이 떨어진다 우리가
제품의 품질력은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데 가성비 전체를 따지면 좀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현지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부품들을 대만하고 중국하고 경쟁 우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공급을 할 것이냐. 직접 생산을 하시는 분이라면 나의 제품이 현지 시장에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대응 전략을 만들어 가셔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좀 재밌어집니다. 앞에 거는 뭐 그냥 재미없고 그래도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제가요 이렇게 강의를 발표를 좀 자주 하러 가는데 제일 재미없는 데가 조선해양 기자재, 두 번째가 공작기계, 세 번째가 아주 재미있는 데가 소비재 쪽이거든요. 혹시 전부 다 조선해양 쪽에서 오셨습니까? 아니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상관습을 보게 되면은 화합과 공존, 관계 구축에 힘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상무부에서 이렇게 이 러시아 비즈니스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1번 해가지고 꺼내놓은 게, 러시아 가서 이렇게 파트너 만났을 때 절대 30분간은 비즈니스 얘기하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협상 전략이랍니다. 30분간. 그럼 30분 뭐하냐? 그냥 사람 사는 얘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가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 얘기만 처음부터 꺼내놓으면은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안 되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비즈니스를 하는 걸 좋아하는 러시아에서 그냥 비즈니스로만 접근하지 말고 좀 인간 대 인간이 만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을 써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어가 티 나왔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진정한 친구는 역경의 상황에서 알게 된다라는 건데 진짜 질문은 여기 있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는 분? 예? 어느 분이세요? 와,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의 대문호. 이분이 40대가 된 다음부터 40대 이후가 되면서 앞에 쓴 책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안나 까레리나, 전쟁과 평화 이런 건 쓰레기라 그랬어요. 그 대작을. 왜? 그 이후부터는 이분은 완전히 돌아섰어요. 사상가로, 철학가로, 소설가가 아니고.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역경의 성에서 알게 된다. 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을 때 2008년 러시아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 때 현대차가요. 회사명을 칭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안 빠져나가고 GM 딜러들을 흡수를 했어요. 흡수를 했습니다. 2009년에 유가가 팍 $60를 치고 올라가죠. 그 GM은 부랴부랴 다시 들어와서 딜러 네트워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는 더 확장된 딜러 네트워크를 가지고 영업을 전개하죠. 지금 넘버원이에요, 현대기아가 러시아. 택시는 무조건 전부 다 기아 리오예요. 거의 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진정한 친구는 역경의 상황에서 알게 된다. 다국적 기업들은 쭉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어 러시아에서 빠져나갔는데, 그냥 남아있었다는 거죠. 역경이 있을 때, 진정한 친구다 해가지고 이렇게. 98년에 다들 빠져나가고 이제 러시아 볼 거 없어 했을 때 삼성, LG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스폰서십을 합니다. 볼셰이 극단에 발레리나에 월급을 줬다는 등, 모스크바 대학에 무슨 장학금을 줬다는 등, 등등등 많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 99년부터 다시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러시아 국민들이 뭘 했냐면은, 국민 브랜드라는 걸 줍니다. 삼성, LG한테. 그러니까 러시아를 접근할 때 이러한 거를 좀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하고 같은 문화로 같은 관습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잘한다고 가서 아무리 해봐야 영어 막 이렇게 해가면서 해봐야 잘 안 됩니다. 그쪽에서. 그냥 한국식으로 너 좋고 나 좋고 같이 좋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디서 불량 나오면은 제일 먼저 야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이렇게 책임 소재를 가리자라고 하지 마세요. 러시아는. 웬만한 거면은 그냥 먼저 선 조치해주고 나중에 지나다 보면 아이 그래 알았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 네가 잘못인 내가 잘못인지 미국이나 유럽식 일본식으로 가면은 그냥 관계 깨지고 짜증내야 합니다. 그게 러시아의 이런 어떤 용기 영웅주의하고 좀 맞닿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양쪽 끝에서부터 끝에 한 8,000km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자, 서쪽에 딜러 하나, 저기 시베리아 하나, 극동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 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접근하시는데,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경쟁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파트너 하나만 두고 그 파트너가 지금은 좀 약하더라도 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45분까지 맞죠? 예? 35분까지요? 10분 남았네. 예.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오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 거 있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불이 깜빡깜빡하기 시작하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모스크바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얼마 전, 몇 년 전부터. 거기는 이게 이제 파란불에서, 초록불에서 몇 초 남았다는 게 보여요. 15초, 14초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기 시작해요. 빨리빨리. 지방은 안 그래요. 뭐,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좀 덜한데, 모스크바만큼은 돌격 앞으로 해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 사람 되게 안 움직여요. 근데 우리한테 무진장 빨리 달라 그래요. 이 계약할 때 계약을 하자. 그 사람 농담이 있어요. 계약할 때. 계약하면 납품 언제 해야 되면 어제 그러거든요. 맞죠? 예, 맞답니다. 네이티브가 맞대요. 제 얘기 맞아요. 계약을 오늘 해놓고 언제 납품해야 되면 어제 그래 버리니까. 뭐. 그리고 지들은 안 움직여.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빨리 해주고 기다리는 건 천천히 해도 돼 하고 좀 여유 있게. 이게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빨리 해주면 좋아해요.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계속 요거는 반복되는 건데 그만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완제품 공급, SKD, CKD 공급을 하는 걸로 가는데 자, 파트너십 공동 마케팅, OEM, ODM 협력 관계를 유지해라 이런 거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가서 이렇게 협상을 진행을 하실 때 마케팅이나 이쪽은 니들이 알아서 하셔. 우리는 물건 팔아줄게. 우리 가격 좋고 제품 품질력이 있어.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제조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깝깝한 거죠. 그러면은 러시아 쪽에서 요구하는 게 딱 중요한 게 들어옵니다. 독점권 줘. 왜냐면은 마케팅하는 비용 다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디스트리뷰터 바이어가 다 하니까 그럼 뭐 독점권 제공해 주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독점권 줬다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초기부터 같이 공동으로 마케팅하고 같이 영업하고 하는 그러한 이 파트너십 전략으로 움직이는 것이 또한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에 이렇게 우리 델리게이션 모시고 가면은요, 이렇게 좀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영암 줄 때 사람들이 어디서 봤는지 두 손으로 이렇게 줘, 두 손으로. 전에는 어떻게 줬냐면요, 집 던졌어요. 쑥스러워서 그랬을 거야, 아마. 집 던졌거든요. 그럼 같이 간 사장님이 인상이 그리고 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9시간 반 날아가가지고 또 교통지로 정시에 딱 도착했는데 그 집 사장이 30분을 늦는 거야. 짜증나는 거죠. 이제 명함 집어 던졌겠다, 30분 늦었겠다, 이제 니들하고 하기 싫어. 그러고 인상 팍 끝나기만 하고 시계 보고 이러고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베리아 한복판에 12시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오라고 옆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허스키를 앞에 탁 지고 개설매 타고 가는데 점심시간 도착하는 게 다행이지. 모스크바 완전 교통 지옥입니다. 거기 못 맞춰가요. 그래서 전철 타고 거기서 어떻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초기에 첫 대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되고 이런 분들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요즘도 저한테 물어봐요. KGB 만난 적은요? 이 레드 마피아 머리 빡빡 깎으신 분들 전혀 없습니다. 전 진짜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드라마 하나 있죠. 무슨 캐슬인데? 스카이 캐슬. 이 정도는 돼야 캐슬 아니에요? 이 정도? 어디죠, 여기? 여기 어디죠? 이것도 문제 내야 돼요, 제가? 예. 이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품을 안 걸어놨었는데, 어떡하죠? 그럼 여기는요? 이거 맞히면 제가 진짜 상품입니다. 몰라요? 와, 섭섭하다. 제 모교예요. 바오만공대입니다.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스카이캐슬. 러시아가 정말로 그런 어떤 물리학상, 노벨상도 많이 받고 이렇듯이 학력도 진짜 높고요. 그리고 이거 뭐죠, 이거? 무슨 백조의 호수. 이렇듯이 문화생활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중년 이후에 웃잖아요. 그럼 바보로 말아요, 바로. 웃지 마세요, 가서.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저 중년이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좀 웃으면서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웃어요. 그걸 화났다고 생각하거나, 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붉은 곰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사례를 못 들겠는데, 아무튼 미국 회사 컨설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미국 회사니까 미국식으로 접근했는데 안 통하죠.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컬라이제이션 등등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지만은 러시아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제일 낫고 안 되면은 한국식으로 하십시오.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대강 정서가 맞습니다. 대강 하는 것들도 그렇고 계약서 안 쓰고 이거 좀 위험한 표현인데 계약서 쓰세요. 저는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안 써도 되는데 새로운 곳은 하셔야죠. 잘 쓰셔야 됩니다. 러시아는 좀 쓰는 것도 좀 이렇게 오늘 쓰고서 언제 다 품행인데 어제 그랬뿐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나오면 안 돼. 나갔네. 그냥 읽을게요. 러시아는 오직 가슴으로만 믿어야 한다. 상식으로 잴 수 없다. 특이한 나라이다. 투체프라는 시인이 쓴 건데요. 정말로 러시아는 이 논리로 접근을 하면은 조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보다는 가슴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함도 가능하면은 가실 때 러시아어 명함을 만들어서 가시면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온 외국인이 이름을 탁 써가지고 강돌세 해가지고 딱 주면은 이 사람 봐라. 나하고 비즈니스 할 마음이 정말 준비가 돼 있나 하고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나갈 때도 러시아로 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갑자기 참치 일본 말이어가지고 좀 그런 다다케가 나왔는데 제가 러시아 가면은 기절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막 모자 씌워놓고 이게 보드카거든요. 이거가 한 6번 왔다 갔대요. 그때 제가 작년인가 KBS 1TV에서 1월 1일 날 방송한 거 촬영하러 갔었을 때예요. 지방인데 사장님이거든요. 이걸 얼마나 먹었던지 다음날 정신을 못 차려 촬영을 못 했는데 아무튼 근데 PD님이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이 일찍 가셨어요. 알아서 잘 찍어주셨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 블라디보스톡에 전명수 교수님께서 와 계시는데 블라디보스톡에 제 친구인데 크랩들 보이죠? 킹크랩. 거기는 하이트도 팔아요. 그래서 도착하면 이러고 놉니다 저희가. 아이고 참네. 갑자기 소총이 나왔네. 이 안에 보드카 들었거든요. 칼라시니코프입니다. 러시아 칼라시니코프를 만드는 그쪽에 그 자동차 공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저희 바이어가 저한테 오면서 사다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의문한 게 한정판이거든요. 면세점 산 거 아니에요.
들고 왔겠죠. 이거 기내 못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맡겼을 건데 어떻게 들고 왔는지 제가 아직도 의문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신이 장인이 양봉한다, 꿀도 한 다지 갖다 주더라고요. 야, 저희 바이어가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갑과 을의 관계도 거기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만큼 사람 중심의, 사람 우선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야는 누굴까요?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레오예요.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올려놨는데. 잠을 안 재워요, 얘가 그냥.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 때 러시아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언어적인 장벽, 상관습,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보수적인 성향 등등등에서 장벽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남아로 몰려가고 신남방 해가지고 쫙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쪽으로 다 가고 계시죠. 물론 가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 이런 거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러시아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자, 요거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냥 뛰어 넘어가든 땅굴을 파든 부수고 가든 넘어가게 되면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해보고서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되지만은 실적으로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퀴즈를 못 내는데요. 두루미가 두꺼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목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림을 해독하시는 실력이 좀 떨어지. 여기 박제를 해놨고 조지안 꼬냑. 이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Never Ever Give Up입니다. 러시아에 진짜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딱 이 한 슬라이드면 모든 게 끝나는데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40분 넘게 이렇게 떠들었는데 러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정말 사람 중심 그리고 같이 가는 파트너 이 정신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시면은 딴 데보다도 마진율도 좋고요. 제가 28년 동안 하면서 한 번밖에 안 띠겼잖아요. 그것도 아직 다 안 띠겨온 거니까. 그렇게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